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삼중고를 물려받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아주 나쁜 성적표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가 지난 정부 탓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 물가도 금리도 오르는데 떨어지는 건 점점점. 떨어지는 건 점점점. 내 통장 잔고, 내가 산 주식, 비트코인. 요즘처럼 정말 경기 안 좋을 때 흔히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정말 체감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월급만 떨어진다. 자,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자,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약 5%포인트 떨어졌고 반면에 부정평가도 대략 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긍정과 부정이 좀 역전된 모습, 이런 걸 이른바 영어로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상승 추세였는데 최근에 한풀 꺾였다. 이런 거는 다른 조사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조사 한번 봤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 그리고 오른쪽에 이번 주 초에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보신 것처럼 긍정평가는 조금씩 다 하락 추세 또는 비슷하고 반면에 부정평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추세인 겁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일이 좀 넘었습니다. 임기 초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이례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죠.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인 거죠. 바로 경제 때문인 겁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RN서치, 오늘 조사란 RN서치에서는 지금 주식 하락세와 고물가 등 이런 경제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자, 리얼미터 측에서도요. 경제지표 위기 신호가 당분간의 대통령 긍정평가 흐름을 좀 무겁게 발목을 잡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제가 좋지 않으니 지지율도 떨어진다는 분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4등계 팍팍해지면 가장 먼저 이제 화살이 돌아가는 게 정부, 거시적인 경제 흐름 이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국민들은 다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 점은 윤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윤 대통령, 국민이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이다. 빨리 이 물가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회에 빨리 원구성을 해서 협력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발언을 같은 날 또 눈에 띄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 이게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대처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뉘앙스가 깔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자, 그런데요, 어제, 아까 들으신 건 그제였고요. 어제도 좀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이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 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고요. 자, 이게 발언도 비슷하지만 뒤에 배경도 비슷해서 어젠지 그젠지 안 써놓으면 모를 정도인데, 자, 보신 것처럼 한 번도 아니고 연 이틀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지금 글로벌 위기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또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나오고 퍼펙트 스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름 아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금 논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패했다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고 또 이런 주장에 지지를 받아서 정권 교체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된 정부가 뾰족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인식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당장 그래서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 탓하지 말자. 정부 여당이 스스로 성과로 승부를 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비록 출발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전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여당의 원내대표는 남 탓, 외부 탓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극복을 하자. 그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이건 오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정말 해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의 얘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단번에 해결하기도 힘들다.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달라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이라는 해명인 거죠. 사실 국민은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그 원인 설명보다는 어떻게 극복할지 그 방법에 더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아무리 설명해도 공감을 못 얻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국민들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발언 있었죠. 그래서 국민은 남 탓이 아닌 해법을 바란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또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다. 구조적인 요인을 봐야지 온당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상황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죠. 상황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국정 책임자가 할 말이냐? 과연 이 말을 듣는 국민들이 들을 때는 그럼 이걸 온당히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 누가 했느냐? 바로 이전 정부입니다. 이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했거든요.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자, 정권이 바뀐 뒤에 정부 여당이 비슷한 입장을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일리 있는 뾰족한 지적입니다. 결국엔 경제 위기도 문제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을 받다가 나중에 책임 있는 모습 보이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태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무게감이 좀 실려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마다 기자들이 그냥 출근길에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툭툭툭 뱉는 그런 지금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세련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떨어지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 자, 왜 그러느냐? 물려받은 위기이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은 해법을 제시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축구 선수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국가대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말보단 사실 정말 해법을 내놓는 모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길 기대하죠. 이성대 뉴스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슬퍼도 슬퍼 못해요. 나를 약하게 볼까봐 긴 손에 꽃이 피길 바라지 않아.